자, 이제 소방 삼총사, 삼총사 두 번째 법률입니다. 소방시설법입니다. 법조의 명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냥 한마디로 소방시설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그런데 이것이 양이 좀 많습니다. 이걸 좀 많아요. 그래서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시고 하셔야만이 앞으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십니다. 자, 먼저 용어정의를 보시는데 이것도 저번 시험에 한 문제 나온 적이 있는 용어정의입니다. 자, 소방시설법이니까 소방시설에 관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와 소화활동설비에서 5개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를 때 소경피용동이라 부릅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와 소화활동설비가 있습니다. 자, 이 상세하게 내용도 한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불 끄는 설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소화전 설비 있죠. 이것이 옥내에 있는 소화전이든 옥외 소화전이든 이건요 소화용수설비가 아닙니다. 불을 끄는 바로 직접 설비인 바로 소화설비에 포함이 되어진다. 알아두시고요. 피난구조설비는요, 피난설비하고 인명구조설비를 합쳐가지고 피난구조설비라 부릅니다. 그래서 피난설비에서 피난을 위한 각종 어떤 미끄럼대 같은 게 쭉 나오죠.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구조설비에서 인명구조설비가 딱 보이죠. 요건 종류를 딱 외워두세요. 인명구조설비가 뭐냐?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를 말한다. 딱 보이죠? 요 네 가지고 방화복 속에 보시면 안전 헬멧 보호장갑 안전화가 포함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기구는요, 그 종류까지 암기해 주시고 다 피난구조설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또 오른편에 살짝 밑에 보시면 소방시설뿐 아니고 소방시설 등이 보이죠. 이것은요, 등이니까 위에 있는 5가지 소방시설 다 포함이 되어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등 하면은 소방시설 소경피 용동하고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까지 포함해서 일체를 소방시설 등이라 부른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또 날개편에 소방용품 보이죠? 밑에 쭉 있던 요 왼편에 있던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바로 내부적인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소방용 제품이나 기기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소방용 제품이나 기기가 무엇이냐면 소방용품이다. 이렇게 부르는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그 종류에 보시면 많이 있지만요. 이것도 한번 시험에 예전에만 나온 적이 있는데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나올 게 많은데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다시 본문에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 보이죠. 우리가 소방 대상물 하면 앞서 법에서 배웠지만 화재 진압 대상물이 됩니다. 근데 참 많아요. 특정하면 이 소방시설, 소경피 용동, 특히 소화전입니다. 이걸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에 관한 통칭적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다 알 필요 하나도 없고요. 주택만 아시면 되는데 주택들 단독과 공동주택 중에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시면 4개에서 총 8가지가 있습니까? 중에서 아파트 등과 기숙사만 여기에 해당한다. 딱 보이죠? 기숙사, 우리가 저거 공동주택의 아연다기에서 기숙사가 포함이 되어지죠. 근데 아파트 등은 또 무엇이냐? 등재가 붙네요. 이 말은 뭐냐?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죠. 등재가 붙는 것은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가운데에서 주택 층수가 5개층이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있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건축이 심의겠지만 5개층이다. 이거하고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나올 때 건용층 혜택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또 층수 제한, 연립과 다세대일 때 5개층을 준다라고 하죠. 그 5개층이 되는 연립과 다세대를 포함해서 아파트 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5개층이 되는 연립과 다세대는요, 그 안에 내부의 소화전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특정 소방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러면 아파트 등과 기숙사 아닌 것들은요, 아닌 주택들은 특정 소방은 아니야. 소화전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종류가 무엇이냐?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행 감지기죠. 이것도 쓰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이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요, 해당 강원도, 서울시가 틀리겠죠. 그러니까 시도 조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통일적으로는 안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나왔는데, 무창청도 나왔죠. 피난청도 나왔죠. 무창청은 무엇이냐면요. 창문이 없는 청이다. 이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청들 가운데서 창문이 없는 청은 사실 나올 수는 없어요. 계구부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요 면적이 해당 청 바닥 면적의 30분의 1, 30분의 1 이하의 것을 말한다라죠. 그래서 요 파트는 벌써 두 번 나왔죠. 무창청은 서로 한번 나왔었고, 무창청의 기준에서 계구부, 그 창문의 면적이 해당 청 바닥의 30분의 1 이하인 청을 말한다랍니다. 그러면 이 무창청에 설치하는 바로 그 창문들 계구부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지름은 50cm 이상이 될 것이고 높이는 1.2m 아래에 있어야 올라가서 기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열거나 쉽게 부술 수 있어야 돼요. 또 밖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것이 바로 무창청의 조건이다랍니다. 자, 피난청 하면은요, 이 지상층 가운데에서 1층 말고 2층, 3층, 요러한 가운데에서 1층을 안 거치고 바로 2층에서, 3층에서 바로 1층으로 나올 수 있는 외부에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상 1층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에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계단 등이 있거나 등의 이런 식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바로 피난층이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통 계단 설치할 때 보시면요, 지상층 또는 피난층으로 바로 직통하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보행거리 30m 이마다 설치한다라는 말들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화재 성능 등급, 화재 안전 성능이죠. 화재 안전 성능. 이런 것은 화재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성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되게 설계한 것이 바로 성능 유설계다랍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 하면 화재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갖추는 성능을 말하고 이런 화재 안전 성능을 성능에 맞게 설계한 것이 바로 성능 위주 설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화재 안전 정책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통과하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오른편에 보시면 자동차용 소화기 설치 대상이 보이죠? 이거 꼭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립, 판매하려는 자들은요, 또 해당 그때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까지 포함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를 해야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그래서 그 대상을 보시면 5인승 이상의 성용 자동차입니다. 또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와 특수 자동차가 이게 포함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카 2인승은 여기 포함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5인승 이상의 성용,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등이 다 포함이 되어지고 이것들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여부 등은요, 이 국토장관이 이제 확인을 하고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이제 소방청장한테 통보해 줍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왼편의 가운데 큰 3번 중요합니다. 별표 2개짜리입니다. 자, 건축 허가 등의 동일한 말 딱 보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른편에 있는 요 대상을 꼭 외워야 됩니다. 이러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 허가 등을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요. 신청이 딱 되어지면 건축 허가권자, 즉 시군 구청장 등은요. 요 허가하기 전에 해당 그 소재지 본소, 소방본부나 소방서한테 소방 동의를 얻어야만이 건축 허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도 다 포함이 되어지고 용도 변경, 대수선, 사용 승인 또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런 식의 행위할 때 보시면 오른편에 대상 건물일 때 보시면요.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하기 전에 소방서나 본한테 연락해서 소방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랍니다. 그 대상을 꼭 외워두세요. 기본적으로 연면적 400 이상들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 100이고 노유자 시설과 수련은 200이고요. 의료 재활 시설과 그 다음 문장 다 보세요.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입니다. 입원실이 없으면 400, 입원실이 있으면 300입니다. 이러한 건물 다 포함이 되어지고 차고나 주차장 건물인데 바닥이 200 이상이거나 또 주차 빌딩이 20대 이상 주차 시설일 때는 여기 포함이 되어지고 또 지하청이나 무창청의 바닥이 150 이상인데 공연장이면 100부터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그럼 지하청이 150이죠. 지하청이 200 이상이면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을 둔다가 200이고 요 150은요. 바로 소방 동의 대상이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6층 이상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하고 이러한 건물 등보다 더 많이 있지만 이러한 건물일 때는요.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전에 소방본부장한테
소방서장한테 소방동의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요, 소방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어떤 경우냐면 각종 어떤 소방시설 몇 가지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거나 또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 아주 소규모일 때는 그러하다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방 동의에 관한 받는 절차는 어떠하느냐 보니까요. 자, 우리 시군구청장 허가부수에서 소방서나 본한테 동의를 요청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규모 큰 특급 소방 대상물이면요, 10일 안에 알려준다. 다 보셔야 되고요. 공사 끝나고 마무리 사용 승인 받을 때 소방 동의 대상일 때는요, 따로 소방 동의 받지 않고 소방시설 공사 완공 검사 증명서 발급받으면 가라문자 할 수 있다는 말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동의 신청이 딱 들어오니까 뭔가 미비합니다. 미비해. 그러면요, 4일 이내 기한 딱 정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 신청이 왔는데 뭐가 빠져있다. 4일 시간 줄 테니까 보완서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동의를 해줬는데 이제 그 위에 시군구청장 단계에서 어떠한 다른 이유로 건축 허가 등을 취소를 딱 했어. 그러면요, 취소 7일 안에 그 사실을 다시 또 본부나 서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기껏 다 준비해서 다 앞으로 출동할 때에 대비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취소했다, 안 한다. 그러면요, 다시 알려줘가지고 업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그 다음에 4번은 또 뭡니까? 건축허가 말고 규모 작아서 우리가 바이오니, 관대, 표는, 공업수단 9가지의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은요, 신고를 접수하죠. 신고를 접수해서 수리가 딱 되어지면요, 해당 시군구청장은요, 신고 대상인 건축 신고 대상 규모 작은 건물들은 신고를 수리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방 동의 신청할 때 보시면 그냥 말로 하지 말고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 도면 등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 기밀상일 때는 제외합니다. 이 도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출동할 때 어떤 건물이 있다, 내부 구조가 딱 있어야 출동하면서 PDF로 딱 통해서 내부 구조 보면서 활동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또 이런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부터 조금 어려운 사항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